주유소 가면 유가도 오르고 계란값도 많이 올랐고 골프장 그린피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여간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면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투자의 성패는 그 사람의 경제 지식과 크게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투자전략팀장 박현식입니다. 요즘 주가 많이 안 좋으시죠? 오늘은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돈빨로 올라가는 게 주식 가격이잖아요. 세상에 돈이 많으면 이 많은 돈의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에 점점 돈량이 줄어들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뭐 하락하는, 되게 단순하죠. 돈이 많으면 주가는 오르고 부족해지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시장의 돈량이 줄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슬슬 시장의 돈줄을 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이미 기준금리를 몇 차례 올렸고,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3월 FOMC에서 0.25%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앞으로도 아주 거세게 확 올려가지고 시장의 돈줄을 쬐겠다, 이렇게 엄포를 지금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돈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미리미리 빠지는 모습을 최근에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 중앙은행들은 왜 기준금리를 올리고 시장에 돈줄을 쬐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하려고 하냐? 바로 주식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유소 가면 유가도 오르고 계란값도 많이 올랐고 골프장 그린피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여간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면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정부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가를 잡기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장의 돈량을 줄이는 게, 돈량이 줄어들면 물건값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물가가 잡히는데 주식 가격도 잡히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가 잡기 위한 이 취지인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진짜 했어야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주식 가격까지 떨어지니까 조금 슬프죠. 첫 번째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죠.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 좀 줄어들고, 왜냐면 격리되니까 밤 10시 이후로는 뭐 못 돌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2년 동안 되게 줄어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리오프닝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금 경제 활동을 하고 뭐 여행도 가려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물가가 이제 슬슬 꿈틀대는 수요 측면의 영향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도 지금 물가 상승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공급 부족 현상이 물가 상승을 과하게 유발을 했습니다. 그럼 공급 부족은 왜 일어났냐? 전반적인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거든요. 유가. 러시아는 엄청난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무래도 유가가 과하게 올라가니까 나머지 제품값도, 최종재 가격도 올라가는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 기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뭐 상하이를 중심으로 굉장히 봉쇄돼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산 활동이 과하게 줄어드니까 공급량이 또 줄어들면서, 공급량이 부족하면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들이 돈줄을 쬐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돈줄을 거세게 쬐 거라는 이 우려가 결국 주식 가격까지 영향을 미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중국 공세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재 상황을 직시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투자금이 있으면 이걸 좀 한 몇 차례 나눠가지고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근데 앞으로 뭐 주가가 더 빠질지, 아니면 갑자기 당장 뭐 다음 달부터 확 오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집 팔아서 투자를 해야겠죠. 우리가 여윳돈이 아니고 급하게 써야 될 돈이면은 못 기다리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분할해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경험적으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주식 가격이든 금리든 모든 자산 가격은, 하다못해 경기도, 모든 이런 흐름은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떨어졌다면은 또 언젠가는 오를 거라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 계속 빠질까봐 이제 공포에 휩싸이는데, 그러면 안 되고, 빠지면 빠질수록
아, 이제 오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구나. 왜냐면 더 빠지면 빠질수록 계속 빠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투자의 세계에는 어느 정도 또 운이 작용을 해요. 투자의 성패는 그 사람의 경제 지식과 크게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운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허무하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왜냐면 이 거시경제라는 거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또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운이 좋아서 주식으로 크게 돈을 벌려면 어쨌거나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식을 안 하는데 어떻게 주식을 통해서 큰 운이 올 수 있겠어요. 일단 주식시장에 발을 담궈 놔야 올 운이라도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을 사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점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날에서 조금씩 사놓고 적립을 해 나간다면은, 그리고 기다리면은 긴축해서 주가 떨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지나고 나선 또 오르는 사이클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확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